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정기예금보다 이율도 훨씬 좋고요. 그 말을 믿고 퇴직금 2억 원을 넣었습니다. 6개월 뒤 잔고를 확인하니 8천만 원이 증발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외 파생 상품이 결합된 고위험 구조와 상품이었습니다. 원금의 40%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품을 왜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잃어버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60대 고객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했다면 이건 적합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투자자의 성향과 상품의 위험도가 완전히 불일치하니까요. 적합성 원칙 위반만으로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 당시 작성한 투자자 성향 분석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받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과 조건,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원금의 40%가 날아갈 수 있다는 핵심 위험을 한마디도 안 했다면 이건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서류에 서명만 기계적으로 받아놓고 구두로는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 의무 위반 소송에서는 거꾸로 금융회사 쪽이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제대로 설명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류에 사인만 받아놓고 실질적인 설명을 안 했다면 그 서명만으로는 면책이 안 됩니다. 이 점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투자 손실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이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컨대 2억 원을 잃었는데 금융회사 책임이 60%로 인정되면 1억 2천만 원을 배상받는 방식입니다.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상품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설명이 부실할수록 금융회사의 책임 비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고령자나 금융 비전문가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한층 더 가중됩니다. 70대 어르신에게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한마디도 안 했다면 금융회사의 책임 비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신 경우라면 이 가중된 보호 의무 위반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 당시 서류를 전부 확보하십시오. 투자설명서, 위험고지 확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상담 녹취록입니다. 금융회사는 투자 권유 시 상담 내용을 녹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 녹취록 사본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은행이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녹취록에서 안정적이라고만 했지 위험 설명을 안 한 게 확인되면 사실상 승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고 조정 결과가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불리한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분쟁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투자 손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동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였습니다.